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33%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가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주고 있는 모습. 미국장은 나스닥, 다우존스, 양시장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장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10월의 마지막 장에서도 1.3% 정도 하락하는 큰 음봉이 나왔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은 월말 효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 외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8%, 코스닥이 0.34% 상승을 했지만 짧은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 미국 나스닥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이렇게 취약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0.34%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내일도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이 내일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빌빌대는 모습을 보인다면 코스피 대형 우량주나 기관 외국인이 관여하는 그런 종목을 건드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메타버스 ETF 관련주입니다. 자, 코덱스 메타버스 ETF 관련주들 오늘 제법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덱스 메타버스 ETF 관련주들을 거래할 때는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얘네를 띄워놓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속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다 이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가 신고가를 또 갱신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코덱스 K, 액티브, 메타버스 얘가 12,500원, 600을 먹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이런 애들이 신고가를 갱신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이브, 위메이드, 아프리카 TV 그리고 덱스트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오늘 신고가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고요. 퍼르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정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내일도 역시 코덱스 K, 액티브, 메타버스 얘네가 신고가를 갱신해 준다면 충분히 이런 애들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덱스트를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거래한 지점은 2시쯤 25,000원 요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 오버나이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26,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25,000원에 매수한 물량 그대로 지금 종가 오버나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얘네를 보고 하이브, 퍼러비스 그리고 덱스트 이런 애들을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NFT 관련주입니다. 자, NFT 관련주들 얘네들이 오늘 2차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NFT라는 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Non-Functionable 토큰이라고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합니다. 얘가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NFT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오늘 거래를 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는 매수를 하지 못했고요. 얘네를 상한가가 일단 붙고 나서 상한가가 첫 번째 깨지는 1200원 요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종가 오픈하이 중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NFT 관련주들은 지금 1차 랠리를 하고 조정을 받고 오늘 2차 랠리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저점 눌림목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갤럭시와 머니터리 위주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오늘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두산중공업 오늘 시초가가 2.46%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두산중공업을 종가 운하에서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9시 한 20분쯤이죠. 이렇게 시초가에서 이렇게 살짝 밀리다가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이 자리에서 저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걸 왜 매도했냐면요. 보통 이런 자리는 시초가를 회복해주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전일 종가 오버나이트 한 물량을 이 매수 타점에 매도한 까닭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9시 20분쯤 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18만 주 순매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상 매수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뭐 가격이 조금 높아도 재매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쯤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납니다. 40만 주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 이후에는 얘네를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이 85만 주 또 매도가 나왔죠. 하지만 기간은 33만 주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간의 이탈은 아직까지 없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함에 따라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내일 22,000원 초반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간에 매수세가 계속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2,000원대 초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뭐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뭐 일진파워 이런 애들이 내일 만약에 15,000원대 초반 이런 부분에 온다면 일진파워 얘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리튬 인산철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 하루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한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파워넷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해제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종가에 아모그린텍 매수 한번 고려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테크 이런 애들도 뭐 내일이라도 이렇게 35,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온다면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 뭐 계속 내일도 지켜봐야 할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LNF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 이렇게 18만원을 지켜주었지만 나머지 애들은 굉장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애들도 이렇게 95,000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찍었다라는 거죠. 21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렇게 저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이런 애들의 저점을 노려본다면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전고점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점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이런 95,000원 이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LNF만 17만원대 초반 이 자리까지 만약에 온다면 노려볼까, 나머지 애들은 저점이라고 함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거래일인데요. 여러분들 다 거래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에도 거래 잘 하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